1992년 4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흑인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과 심지어는 경찰까지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하필 폭동이 일어난 장소에는 수많은 코리아타운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백인 부자들의 거주 지역만 방어했고 결국 폭동을 일으킨 흑인들은 한국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몰려들어서 한국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도에게 공격당하는 위험한 상황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중국의 한 다큐멘터리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你以为这是在拍电影吗？当然不是，这是1992年洛杉矶暴乱期间电视台记者直播的现场画面。韩国人自发组织、辛苦经营了一辈子的店铺被烧被抢，却无能为力，只能眼巴巴看着仅剩的货物痛哭。一开始，韩国人还希望警察能保护自己。根据事后韩国人的回忆，他们每隔3分钟就报一次警，但始终等不到警察到来。后来才知道，所有的警察已经被派往了好莱坞比弗利山庄的富人区。走投无路的韩国人决定靠自己救自己。当大批暴乱分子再次涌入韩国城市，他们怎么也没料到，先前没有反抗的韩国人竟然迅速组织起了一支队伍，有的爬上了屋顶瞄准，有的占领路口把守，有任何动静他们就通过无线电联系，发生袭击可以快速支援。更狠的是，由于韩国的强制性兵役制度，所有的男性基本上都能熟练使用枪械，并且枪技都不错。这对只有街头斗殴经验的黑人，就是一边倒的降维打击。韩国城街头的画面被现场的电视台记者向全国直播。很快，这群暴徒就被韩国人狠狠地上了一个，丢下10几具尸体后落荒而逃。之后再也没敢进入韩国人的商店。至此一战，韩国人让世人见识了什么才是真正的勇猛和血性。제가 방금 보여드린 중국의 다큐멘터리는 루프 코리안이라는 한국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루프 코리안은 LA 폭동 당시 경찰 등의 공권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한국인 이민자들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만든 뒤 총기로 무장해서 코리아타운을 지킨 것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의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국가가 시민을 버린 경우 시민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는 미국 수정헌법 2호의 이념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의 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한국이 왜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지 알겠다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 코리아는 전 세계의 한국인의 용맹함을 널리 알리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루프 코리아는 중국에도 알려지며 방금 보여드린 영상과 같은 다큐멘터리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큰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를 표방 중인 중국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용맹함을 보며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댓글에서 한국인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이 상황이었다면 한국인들처럼 뭉칠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단결은 민족의 생존에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한국에는 군대가 주둔하면 안 됩니다. 당시 한국 이민자들은 모두 군에 복무했고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늙은 흑인 폭도들은 한국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워야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총을 발사하기는커녕 총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중국은 뭉치지 않으면 한국에게 당할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대체로 루프 코리안에 대해 한국인의 단결을 고평가하면서도 중국군이 용맹함을 갖고 있고 단결을 할 수 있는 한국군에 비해 약할 것이라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국제정세는 중국이 한국을 점점 두려워하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루프 코리안을 이야기하며 총으로 흑인 폭도들을 상대해서 스스로를 지킨 한국인들에 대해 상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공화당은 친한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이야기하며 일본을 지속적으로 견제했고, 곧 미국 대통령이 될 예정인 트럼프는 동아시아의 최대 동맹국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이 되고 미국을 운영할 당시 한국의 국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을 통일시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실패하자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친한 성향으로 유명하고 실제로 한국과 여러 협력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무기고가 텅 비었다며 군사력을 기록적으로 높이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육해공중 해군은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 해군의 배를 건조할 미국 조선 업체들은 배를 건조하는 능력이 형편없습니다. 배를 건조할 때마다 지나치게 긴 시간과 과도한 돈이 들며 기술마저 영좋지 못해서 최근 미국에서 건조된 버지니아급 잠수함 13척과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5척을 포함해 최소 21척의 미 해군 배에서 용접 불량 및 결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외치며 한국의 높은 군함 건조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다면 1조 달러 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의 무기시장에 한국을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했으며 앞으로 미국의 군함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6위의 국방력을 보유 중인 한국의 국방력은 미국의 1조 달러 무기시장에 무기를 수출할 예정이니 더 증가할 것이며 경제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이 정도로 밀어주자 미국 내부에서는 큰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이 미국의 군함을 만들게 되면 한국과의 동맹은 더 끈끈해질 것이고 부실한 미국의 조선업체가 아닌 전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보유 중인 한국이 미국의 군함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비용은 절약하고 군함의 품질은 좋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은 배제하고 한국만을 위한 내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국무총리로 마르코 루비오를 선택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의 우호적인 공화당 의원이며 일본인들 사이에서 반일 인사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미국의 국무총리로 트럼프가 선택한 것은 앞으로의 동아시아 외교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네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빨간 맛으로 한국의 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